시장의 이슈와 기업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봇주의 대장주로 등극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오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그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다 올랐다가 정작 상장하니까 급락 나왔다가 또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상반기 때는 우리가 뭐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 모멘텀 뭐 다 좋았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인건비의 상승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왔었는데 최근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임금 상승의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체제로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뷰로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2분기 때 이제 특히 일본의 환하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2분기도 실적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 경기 민감주로서의 로봇이 조금은 부진한 상황에서 좀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은 일시적으로 보세요?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아니면 이제 낙폭 과대로 다시 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일시적 좀 반등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3분기도 이번 한학이나 일본 대부분의 이제 해외 로봇 업체들의 실적도 사실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이 조금 같이 덩달아 로봇주들이 조금은 힘을 쓰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겠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대장주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두산 로보틱스는 2조 7,800, 레인보우가 오늘 급등하면서 2조 8천억으로 순위가 뒤집어졌는데요. 어쨌든 레인보우와 함께 대형주로서 대장주군에 있습니다. 변리사님,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2015년 7월 31일 설립되었고요. 2023년 10월 5일 상장된 두산 계열사입니다.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제조, 솔루션 제공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15년에 4개 협동 로봇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6개의 모델을 추가 출시해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8년 만에 시총 3조짜리 기업으로 대단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주요 로봇의 제품 라인업은요? 일단은 가장 높은 기술력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높은 경쟁력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고요. 20kg 이상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하이 페이로드 기술에서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페이로드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을 국내에서 72% 정도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협동 로봇이 이제 환경에 맞춰서 힘을 조절하는 토크 센서 기술, 상어 인지에 생동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에서도 상당히 높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 인력의 R&D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요. IPO에서 통해서 들어온 자금 대부분을 기술 개발 쪽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토크 센서 방식과 이제 중력 보상 기술을 적용해서 안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안전 등급 중에서 최고 수준인 퍼포먼스 레벨 2등급, 카테고리 4등급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두산 로보틱스는 이름처럼 온리 거의 100% 로봇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도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AMR이나 이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신사업이 이제 매출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할 거고요. 흔히 우리가 AMR 알고 있는 거는 이제 2025년부터 2차 전지 쪽에 대한 지금 이제 AMR 그 생산 공정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T로보틱스나 T라이텍 쪽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M&A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쯤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 및 렌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트 스위트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만약에 회원을 가입을 하거나 이제 유료 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모듈 사업이나 로봇에 대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반은 로봇 기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 둘씩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적자라는 거잖아요. 네. 언제쯤 좀 소위 턴어라운드, 소폭이라도 흑자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시장에서는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흑자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매출을 한 640억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환학이나 이런 유니버설 로봇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로서에 대한 이 로봇 수요가 그렇게 많이는 조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 턴어라운드 자체가 한
내년 상반기쯤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좀 그 수출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는 매출의 대다수가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경기에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내년 상반기 더 늦어도 한 4반기쯤에는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델리사님 특허 체크할까요? 네, 2015년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네. 한 38건의 출원권 지금 검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이 전체 78%로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B25J 쪽이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제어, 매니플레이트 프로그램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등록된 특허를 한 2건 정도 갖고 왔는데 2019년도에 출원돼서 2021년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로봇 아멜 링크 구조에 대한 것이고요. 중력 보상 장치가 구비되어서 스프링 가이드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력 보상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의 균일한 이압을 인간시키는 효과가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출원돼서 21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요. 정량 용량형 토크 센서에 관한 것이고요. 스포크 간을 연결하는 연결바에 센싱바, 센싱불을 구비해서 탄속 회복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비산용성을 보상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간단하게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특허 출원 건수가 이제 그렇게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요. 약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면 되겠고 다소 지금 포화되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자면은 ABB를 제외하고 10개의 기업이 전부 다 이제 일본 기업으로서 일본이 가장 이 부분에서 뛰어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 쪽은 ABB가 상당히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향방 및 종목 전략 보겠습니다. 상장하고 오늘 8거래일째인데 지금 기대감이 이제 희석되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반등이 좀 나올 때 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개인 매수세의 우위로 지금 시장이 좀 네. 빠지면서 지금 사고 있는 흐름이고 결국에는 최근에 누르메카도 이제 포스코에서 로봇 클러스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하나 둘씩 최근에 누르메카 쪽에 고객사에 있었던 이제 교촌 치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대기업들의 분위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행보를 하거나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 큰 흐름이 바뀐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가 전환이 아니면 레이버 로보틱스가 먼저 되든지 결국에는 로봇 산업도 결국 실적이 나오는구나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부터 레인보우는 뭐 소폭이 좀 흑자 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그때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전 세계 4위 이제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유율은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확대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그때 로봇이 이제 로봇도 실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산업이구나 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이제는 좀 2차적인 상승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무겁다 이런 말씀하실 때 느낌이 그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또 훨씬 더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